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16라운드 기준 리버풀 리그 1위.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감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번에 대한 안정감이 우승권 팀인 아스날, 맨시티와 비교해 떨어지는 리버풀. 클롭은 특정 포지션에서 기용할 수 있는 선수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하려는 성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와 전력을 강화시키는 행위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입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않고요. 그럼 새로운 해결책이 무엇일까? 바로 고메즈 아놀드 더블 볼란치 조합. 프리시즌 아놀드를 온전한 6번 미드필더, 브래들리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여 풀백 옵션으로 더블 볼란치를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구성을 시즌 중반으로 향하는 현 시점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클롭이 꺼내든 아놀드 고메즈 조합이 장기적인 리그 운영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접근. 과연 클롭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진행할지,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포지션을 데려올지에 대해 추측해보려면 우선 현재 스쿼드로 가용할 수 있는 후방 라인업을 모두 정리해봐야 합니다. 현 16라운드 기준 리버풀이 꺼내들었던 더블 볼란치 조합을 스타팅 기준으로 보시면 알리스터 아놀드 9회, 엔도 아놀드 4회, 알리스터 고메즈 3회, 경기 도중 활용했던 방식까지 보시면 아놀드 고메즈, 존스 소브슬라이, 아놀드 엔도, 존스와 소브슬라이 더블 볼란치 조합은 고메즈의 교체 아웃, 아놀드의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던 상황에서 쓴 조합이라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 알리스터 아놀드, 엔도 아놀드, 알리스터 고메즈, 아놀드 고메즈. 사실 여기서 알리스터 고메즈 조합도 아놀드의 부상이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플랜에 들어가긴 어렵겠죠. 따라서 리버풀은 하나 더 좁혀서 3가지 플랜으로 시즌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6번 미드필더 옵션으로 알리스터, 엔도, 아놀드, 존스, 인버티드 풀백 옵션으로 아놀드 고메즈, 브래들리. 불안감이 있든 어떠하든 간에 6번 미드필더의 숫자로만 봐도 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클롭이 영입에 나서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되려 6번 옵션보다는 고메즈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돌리게 되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센터백 빈자리 2-3 옵션에 대한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우측 풀백 아놀드 고메즈 브래들리, 우측 센터백 코나테 고메즈 콴사, 좌측 센터백 반다이크 고메즈 콴사, 좌측 풀백 로버트슨 치미카스 고메즈. 콴사가 아무리 예상 밖의 활약을 보여준다 해도 유망주는 유망주라서 시즌이 거듭될수록 퍼포먼스가 저하될 확률이 높지 급격한 성장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메즈가 전 포지션에 걸쳐 2옵션으로 활용되는 꽤나 부담스러운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만일 마팁이 부상당하지 않고 그대로 시즌 말까지 버텨주었더라면 실질적으로 로테이션 게임에서 고메즈 콴사 조합으로 나서는 리그컵, 유로파 토너먼트 초기, FA컵을 제외하고는 고메즈가 우선적으로 우측 센터백 옵션에 포함되지 않고 우풀백과 좌풀백 로테이션 자원으로 출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슨도 1, 2월에 복귀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모르고 아놀드는 무조건적으로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한 터라 앞으로 센터백 로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풀백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마팁의 이탈까지 감안하여 오른쪽 센터백, 유틸리티면 당연히 더 좋고요. 두 번째, 고메즈를 우측 센터백 2옵션으로 두고 왼발 센터백, 당연히 유틸리티면 더 좋죠. 전에 마팁이 있었다면 좌측 센터백만 보강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좌측을 데려오든 우측을 데려오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플랜까지 감안하여 왼발 센터백이자 좌측 유틸리티 센터백을 가장 선호하긴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센터백이 겨울에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아마 현실적인 조건을 다 고려하여 우측 센터백을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이 또한 마팁이 3월, 4월 초까지 복귀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괜히 영입 없이 지나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엔도가 센터백 출신이라서 급한 볼을 끌 때 중앙에 기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겠지만 마팁의 우스토퍼 포지션조차 스피드가 느린 것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에 두기 어렵다 보고 있는데 엔도가 이를 소화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어지간하면 매년 겨울 이적 시장 영입 없이 가도 된다 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센터백 옵션을 충분히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차원을 봤을 때 고메즈 아놀드, 풀백 옵션을 더블 볼란치로 활용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센터백 영입은 이뤄질 확률이 꽤 높다. 하지만 센터백 영입이 만약 없다면 고메즈가 무조건 시즌 끝까지 완주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단기 부상까진 괜찮다. 장기 부상 시 리버풀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만약 고메즈가 부상을 당한다면 호나테 콴사 혹은 콴사 반다이크 조합을 리그컵, FA컵, 유로파 리그에서 출전시키는
포지션시키며 주전 센터백의 혹사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두 번째, 아놀드에게 강제 휴식을 주며 브래들리 출전 혹은 아놀드가 그대로 스타팅으로 강제 출전, 역시나 풀백 포지션에서 강제 혹사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경기 중반에 줄 수 있는 전술 변화폭이 꽤 많이 줄어듭니다. 1번과 2번은 따로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이 유리몸인 코나테가 혹사해야 하는 구조라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아놀드는 리그 우승을 위해서라도 다른 컵대회에서는 완전한 휴식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괜히 출전하며 역시나 혹사당할 우려가 큰 구조입니다. 오늘은 3번에 집중하며 전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전술 변화, 사실 수비수 6번 선택 옵션이 적은 리버풀 구조상 고메즈 아놀드 더블 볼란치 혹은 고메즈 우풀백, 아놀드 엔도와 같이 풀백 2명을 스타팅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시즌 센터백 6번 미드필더를 동시에 보강한다면 아놀드의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미드필더 출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도 현재로서는 풀백 2를 기용하다 부상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스타팅으로 자주 보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기 중간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압박 분산. 지난 풀럼전과 크리스탈 팰리스전 고메즈의 투입 전후 터치맵을 보시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1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전반전 터치맵을 보시면 우측에서 리버풀이 볼을 잡는 스팟이나 횟수 자체가 좌측과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하프 스페이스 선을 그어본다면 보다 위협적인 공간에서 공을 소유하는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죠. 엔도와 고메즈가 교체된 이후 터치맵을 봅시다. 우측에서의 터치 수는 전반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하프 스페이스 선을 그어보았을 때에도 훨씬 더 위협적인 포지셔닝에서 볼을 받는 횟수가 늘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14라운드 풀럼전으로 넘어가보죠. 64분 고메즈가 투입되기 전까지의 리버풀 터치맵입니다. 좌측과 우측을 비교했을 때 우측보다는 좌측에서 더 높은 포지셔닝과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었고, 64분 고메즈가 투입된 후 확연히 우측에서 높은 포지셔닝, 하프 스페이스에서 터치 스팟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우측에서의 공격적인 포지셔닝, 터치 스팟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앙과 측면, 박스 어택이 가능한 각포의 투입, 두 번째, 아놀드가 완전히 중앙으로 옮기며 압박이 중앙으로 분산, 더 디테일하게는 좌측 중앙으로 분산, 세 번째, 비교 대상의 아놀드만 아니면 준수한 풀백 고메즈, 네 번째, 오른쪽 센터백을 콴사에서 코나테, 마팁에서 코나테를 바뀌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요도, 전술적으로 아놀드와 고메즈를 동시에 기용하며 아놀드를 온전한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꽤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1번과 4번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앙과 오른쪽 측면에서 유연하게 스위칭할 수 있고 드리블을 통해 상대를 벗겨내거나 오른반이 가능한 각포, 아놀드에게 압박이 분산되는 것을 잘 활용하여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넣거나 전진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우측 센터백 코나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메즈 아놀드를 활용하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으로 비교해봅시다. 리버풀은 변형 433, 3-2-2-3을 기본 대형으로 콴사, 반다이크 치미카스, 아놀드 엔도, 소보슬라이, 그라벤베르, 살라, 누네스, 디아스. 아놀드의 포지셔닝은 중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비진과 6번 포지션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측 센터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콴사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아놀드가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상대는 1대1 맨투맨을 붙어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당연히 아놀드로 패스가 향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콴사에게는 1차적으로 강한 압박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만일 움직이게 되면 아놀드나 소브슬라이에게 보다 좋은 패스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 콴사가 전진을 하며 상대의 수비 이복을 끌고 소보슬라이나 아놀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보여야만 합니다. 이때 콴사는 시간을 조금 끌면서 서서히 상대는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엔도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전진 드리블 이후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건네주든 아니면 사이드 패스각이 보였을 때 아놀드에게 주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드리블을 지나치게 멀리 쳐버려서 볼 소유권을 잃고 순간적으로 역습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개인의 퀄리티를 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엔도가 아닌 알리스터였다면, 콴사가 아닌 마팁 혹은 코나테였다면, 되돌아가서 알리스터라면 본인이 볼을 받아 압박을 받는 와중에 패스로 탈압박을 해주었을 수도 있고, 코나테라면 전진 드리블 이후 소보슬라이 혹은 아놀드에게 패스를 전달하며 첫 번째 블록을 부수고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스쿼드 내에서 이 두 가지 포지션이 가장 약점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로테이션이 자주 발생하는 과정에서 꽤나 곤욕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리스터, 마팁 부상, 혹여나 추 코나테까지 부상당한다면 콴사 엔도 조합을 리그에서 자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더블 볼란치 구성이 고메즈 아놀드라는 것입니다. 경기장 장면으로 보시죠. 콴사에서 코나테, 그라벤베르에서 각포, 엔도에서 고메즈, 교체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코나테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지만 영리하게 사이 공간으로 6번 아놀드에게 패스를 전달해 줍니다. 이 첫 번째 블록을 벗겨낸 시점에서 아놀드는 곧바로 각포에게 전달, 각포가 직선적으로 공격적인 드리블, 오른발을 하는 상황에서 누네스 또한 침투 움직임을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 센터백과 풀백을 중앙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이후 우측면은 고메즈홀로 와이드한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 과정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아놀드가 왼쪽 6번 포지션을 소화하는 순간부터 상대의 압박이 좌측에 있는 아놀드에게 보다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선 코나테가 압박을 받는 와중에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 아놀드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이때 좋은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밀집시켜주는 각포의 이 행동 하나가 곧바로 와이드한 측면 공간에 있는 고메즈에게 오픈 찬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패턴은 아예우가 퇴장당하며 수적인 우세 속에서 측면 활용폭을 넓힐 수 있었던 리버풀에게 기회로 이어졌고, 동점골 과정에서 코나테, 고메즈, 각포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득점 과정도 한번 보시죠. 아놀드가 좌측에 있게 되면서 비는 우측 공간을 코나테가 높이 전진해서 볼을 받아주고, 엘리엇이 중앙으로 좁혀 상대를 묶어주는 가운데 고메즈는 당연히 프리한 우측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격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살라가 중앙, 각포가 되려 우측으로 빠져나와 주면서 그대로 크로스, 박스 안에서 존스의 패스를 받은 살라의 마무리,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선수들의 호흡이 좋았던 공격 작업이었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아놀드 미드 배치로 인한 압박 분산, 우측 센터백의 전진 능력과 패스, 각포의 중앙 우측면을 오갈 수 있는 유연함, 인버티드 풀백이지만 풀백적인 움직임을 높일 수 있는 고메즈, 이것은 단순히 인포지션에서 공격적인 이점을 얘기했을 뿐 수비적인 것까지 감안하면 할 얘기가 더 많죠. 경기 중후반부 체력 부담이 되는 아놀드의 측면 수비를 고메즈가 대신해주는 것, 공중볼 경합률을 높여주는 것, 역습 차단 측면에서도 고메즈가 중후반에 나와 팀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한 편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차차 데이터가 더 쌓이면 얘기해보고, 오늘은 조금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메즈의 인버티드 풀백과 아놀드의 미드롤이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판단, 그리고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고메즈 아놀드 더블 볼란치 조합을 경기 중후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센터백 영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적어도 이러한 패턴으로 승점을 얻어낸 리버풀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 없이 그대로 지나칠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센터백 영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그럼 안녕.